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 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한 토지 보상금이 1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 45조 이상이 풀릴 예정이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금 보상보다는 대토 지급 방식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KRC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일 텐데요. 자, 오늘은 2019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볼게요.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이 굉장히 말도 많고 규제도 많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시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일 먼저 대두가 됐던 문제가 금리 인하 문제였습니다. 사실 금리가 낮아지면 이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이나 현물 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의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지만은 사실 나빴을 경우를 예상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그만큼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상 강력한 규제가 있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되는 것은 대출이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잠재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까지 금리 인하로 인해 갖고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 사실 부동산 가격은 결론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죠. 대출과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출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매매에 대한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런 전환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1%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존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한동안에 잠잠했던 서울이라든지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세난이 다시 부추겨지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낮은 금리로 이용해서 사실 월세로 사는 분들은 전세로 전환하려고 싶을 것이고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전세보다는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전세 물건이 더 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됨으로써 또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 동방 이러한 상승 효과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반기 다시 한번 인하 계획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행 대출 금리가 아주
유력하게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함께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장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보도로 보시게 되면 2%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보시면 이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금리가 주는 효과고요. 특히 이러다 보면 수익형 부동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오피라든지 상가, 꼬마 빌딩, 소형 아파트, 상가주택, 다세대 주택 이러한 소형 주택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또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좋은 호재와 나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예금 금리와 비교를 했을 때에 임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익형 부동산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출을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실은 자산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까지도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수익형 부동산은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익형이 이 수익률에 따라서 많은 등락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적정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원래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도입이 됐죠. 이러한 부작용을 보시게 되면 결론은 상승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상한제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하거나 연기가 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가격을 통제에 따르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것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가 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명 아파트의 청약만 되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롯데 분양가가 청약이 당첨됐다면 그거는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품질에 대한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자재라든지 자유화 이후의 설계라든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주택이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에 제약이 걸리는 문제가 또 한 번 짚어지게 되고요. 원래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세 가지 문제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규제에 대한 대책까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 전망을 앞서서 미리 보신다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내년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두운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요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급 부족으로 신축의 가격은 더욱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 내놔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앞서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똘똘한 부동산 찾으러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두 지역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핫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과 또한 목동 지역인데요. 목동 지역은 늘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목동 지역이더라고요. 두 곳을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목동으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권호숙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저희는 1호선 영등포역 주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살필 거고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네요. 자, 영등포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정말 잘 갖춘 서울 서부권의 대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입지부터 들러볼까요? 네, 부동산은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전세부터 월세부터 매매까지 많은 차이가 주는 것은 그만큼의 교통에 따라 접근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 자체는 서남권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서울시에서 영등포는 위치를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남권은 그만큼의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만큼의 옛날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교통의 편리함이 주는 곳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영등포는 또 여의도의 중심 상권과 영등포의 중심 상권 또한 여의도에 대한 금융 특화 개발을 하는 이러한 지역의 상권을 중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고 주변의 지역과도 굉장히 편리성을 그만큼 추구하는 것은 서남권의 교통의 중심의 역할을 바로 이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는 정말 낙후돼 있고 열악한 지역이 지금도 지역마다 곳곳에 가보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하지만은 2030 도시 기본계획 안에 그 틀에서 많은 개발 사업과 금융 특화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금융의 도시로 거듭나는 3도심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지역 중에 큰 메리트가 있는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과 늘 개발에 대한 또 가치 상승,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을 늘 높게 평가하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살펴봤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또 미래 가치가 뒷받침되는 곳 지역인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 2030 플랜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금융지구로 개발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발 호재 풀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는 2030 도시 기본계획 3도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주거정비 사업과 함께 동반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즐비한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길 뉴타운 개발 사업은 바로 영등포 주변으로 상위, 하위 쪽으로 바로 나누어져서 단계별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해서 또한 부도 신권의 지구 단위 계획 사업과 또한 영등포 지구 단위 계획 사업, 또한 도시 정비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고가 다리는 지하로 들어가고 또한 문화사업과 창조적인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늘 아직까지 시작과 동시에 미래 가치까지 30년까지 기본계획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근에 신안산선과 또한 GTX B노선이죠. B노선이 굉장히 핫한 노선 중에 한 곳은 그만큼의 여의도의 접근성과 또한 편리성이 추구되는 이러한 노선 중에 한 곳인데요. 특히나 영등포와 여의도는 신안산선이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기대 가치까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울렸고 수면 위에 오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접근성, 교통의 호재를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개발 사업 중에 한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의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개발 사업이 있지만은 향후에 대한 개발 사업은 중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개발 사업으로 함께 이어나가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이러한 개발
정비 이런 것들이 변모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고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 생활권역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그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개발 사업이 집중이 되는 개발 사업과 교통이 주는 편리성까지 함께 추구를 한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여의도와 영등포의 접근성은 정말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만큼의 금융의 도시로서 영등포는 3도심의 하나의 묶음, 그 3도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러한 개발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광역교통망 더욱더 확충된다고 하고요.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저희가 다세대 주택의 시세 어느 정도나 나왔을까요? 네, 시세를 보시게 되면 신축이냐 구옥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신축을 기준으로 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2천에서부터 시작해서 3억 3천까지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전세가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을 하시게 되면 전세로 했을 때에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임대를 보시게 되면 임대 보증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최소 보증금 2천이라든지 3천 정도 예상하시면 월 100에서 110만 원,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등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대출 금액을 잡았을 경우에 7천에서 보통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영등포 3도심의 투자에 대한 메리트 충분히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영등포동, 저희 영등포역 근처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권우숙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저희 9호선 염창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 살펴볼게요. 2억 5천만 원에서 약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마포와 강남 그리고 여의도까지 빠른 이동이 정말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저희 양천구 목동에서 9호선 급행역 주변을 살필 건데요. 입지부터 둘러볼게요. 네, 목동 그러면 제일 호재가 아무래도 9호선에 대한 급행에 정차를 하는 염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호선에 주는 호재는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급행은 정말 30분 내로 업무 지역을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9호선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고 9호선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실패할 확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정도로 9호선에 대한 인기는 정말 식을 줄을 모르고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염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공항까지 또한 김포공항에 근로하시는 많은 분들까지 이용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염창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가보시면 옛날과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붐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거단지의 중심 속에 녹지라고 큰 지도에 보시면 보일 만큼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녹지가 주는 것도 정말 요즘은 공원에 주는 것 숲세권 정말 프리미엄까지 좌우될 만큼 녹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염창을 주지부로 해서 목동은 상하 좌우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거는 그만의 정거성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그만큼 9호선이 주는 혜택이 그만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입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에 꾸준하게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목동의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인 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린라이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한강과 안양천에서 쾌적하게 여가 활동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개발 호재 통해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지역마다 개발 호재는 특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특히 목동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강남 못지않은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부 규제와 정책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기적으로 많이 조금 더 연장이 되겠지만은 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모든 것이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목동에 대한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은 많은 정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강남 못지않는 메리트가 있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지역 자체에 미니 도시가 하나의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변동과 또한 입주가 다 됐을 때 시점에서 정말 랜드마크로서의 가격 상승률까지 미래가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재건축 개발 사업이 정말 관심사 중에 한 곳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목동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무엇보다도 월드컵 대교 곧 이제 기다려지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목동선 뿐만 아니라 유수지 개발 사업, 신정동 차량기지 이전 개발 사업이 또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서북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과 함께 또한 신정동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한 관심사로 지금 공사 진행을 한창 하고 있죠.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런 것들을 목동에서 굉장히 편리성과 변화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제물포 조성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게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정말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정말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이러한 교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지역에는 양천구와 강서구의 영등포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대교인데요. 월드컵 대교 영등포, 목동, 양천구, 강서구에서 마포의 생활권까지 가능한 편리성을 주는 이러한 월드컵 대교는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체와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해 주면서 주변에 주고 환경, 교통에 주는 접근성까지 집가 상승에 부동산의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들까지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강남 부럽지 않은 재개발 소식까지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양천구 목동에서 저희가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목동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많은 것이 차등이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평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2억대 중반부터 3억대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역마다 비슷한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2억 3천에서 3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동은 실제로 2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마찬가지로 보증금 2천, 3천 정도에서 80에서 120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투룸 정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등이 다르고요.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를 보시면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싶은 지역이 목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 번 더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한번 계획을 짜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9호선 염창역 근처에서 만나보고 있잖아요.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자면 목동은 사실 마곡 산업단지에 인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대한 정말 풍부성까지 덤으로 얻어 가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목동 그러면 학군이죠. 이러한 우수한 학군과 또한 9호선이 주는 우수한 교통과 이 접근성 편리하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결론은 정말 우수한 주거 환경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직주 근접성의 편리성 때문에 주거 수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것은 그만큼의 또 교통이 부동산과 아주 밀접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 주변에서 토론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목을 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신다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2019년 부동산 총정리 및 2020년 부동산 전망 짚어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해외 부동산 은퇴 준비를 주제로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권호숙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성남 판교 중에서도 분당구에 있는 운중동에 대해서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라인을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서판교 쪽 라인은 친환경적인 습세권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임차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지역은 상월곡동, 성북구 상월곡동의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택 동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 주변의 뉴타운 개발지에 대한 이주 수요 효과,
또한 주변 정비 효과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추천드리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적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쪽 가볼 거고요. 이주 수요가 기대되는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각각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종환 팀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입니다. 판교 IC에서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살펴볼 거고요. 3룸 구조의 공동주택에 주목을 해볼게요. 시세 살펴볼까요? 약 5억 9,7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까지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일단 판교 운중동은요, 주변에 녹지율도 높고 고급스럽고 예쁜 집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팀장님과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함께 해보실 지역은 판교 운중동입니다.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로서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이고요.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입니다. 동판교 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평당 금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그만큼 좋다라는 점 드릴 수 있겠고요. 서판교 쪽 라인 중에서 운중동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어떤 거냐면 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 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만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과 집안시설 등이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녹지율이 상당히 좋은데요. 주변에 판교공원, 그다음에 운중 저수지 또한 잘 갖춰져 있고 천변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숲세권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하면 동판교와 서판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동판교는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의 업무들의 집중 상업지구로서 업무들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서판교 쪽 라인에는 지금 그 많은 지금 주변에 이제 그 인프라들이 점점 구성이 되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통의 편리성 또한 잘 갖춰져 있는데요. 용인서울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서판교와 판교 IC가 인접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녹지를 보시면 판교공원과 여러 이제 녹지율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주변에 이제 판교역과 판교역의 연장선으로 가보실 수 있는 높은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도 또 도시까지 아우르는 점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요. 자,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 누리시다가 또 강남으로 20-30분 떼면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사업 수와 종사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연매출 79조 원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의 호재가 겹치게 되겠는데요. 2판교 테크노밸리는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2023년에 준공 예정으로서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1,400여 개의 기업과 4만여 명의 종사자 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600여 개의 기업과 2023년에 완공이 되면서 종사자 숫자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와 직장인들의 직주 금접성을 띠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판교 쪽 라인은 동판교 쪽에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의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제2판교는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서판교 쪽에서도 운중동 쪽에서도 자연 취락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주변의 인프라도 충분히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고 판교선은 정부 예상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전망이고요. 인천 월곶 판교서부터 월곶 판교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서판교까지 이르면서 판교까지 이르는 월판선 개통이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고요. 총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역은 100%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월곶 판교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강선의 연장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생활에 대한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통 호재까지 있고요. 게다가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기대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은 서판교의 운중동인데요. 아무래도 동판교 쪽과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판교 운중동 쪽에 3룸의 공동주택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판교 운중동의 시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5억 9,700만 원서부터 8억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임대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대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임대차 시 임대 금액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예상은 되고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예상 수익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3억 7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시고요. 그로 인해서 실투자 금액이 2억 2,7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 주변의 공동주택을 시세까지 둘러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조금 더 꼼꼼한 가격 상담도 도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운전해서 나가보시면 자연 친화적이면서 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문가의 충분한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만 확인해 보시지 마시고 직접 주변의 시세, 동향이라든지 주변의 입지라든지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실거주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업무 지하의 접근성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주 근접에 가장 좋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5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망권 또한 주변의 습세권으로서 주변에 이제 공원들과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가 활동이랑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친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변에 이제 지하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100%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동판교에 비해서 서판교 쪽의 그 평당 금액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인데요. 저희 6호선 상월곡역 근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 살펴보면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돼 있네요. 자, 성북구 상월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내 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또 근처에 장위 뉴타운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입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성북구 상월곡동의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 순환도로에서 진출이 월곡 IC로 내려오시면 상월곡역까지 차량으로 1분 이내,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많은 주변의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이시장과 홈플러스 또한 이마트 등 롯데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의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좋은데요. 앞에 이제 바로 있는 청잔산과 오동공원,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등과 같이 많은 녹지 공간들과 공원들이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좋은 거는 학군들이 대학과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외대, 한예종, 그다음에 경희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동덕여대 등 많은 대학군의 학군들과 직주 근접성을 띠고 있는 대학가의 연구진들,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수요들이 뒷받침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철 노선 또한 좋은데요. 1호선 또한 상월곡역에서 조금만 이동하시면 석계역과 다중 역세권으로서 또한 이제 광운대역까지도 가져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다중역세권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큰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 뉴타운이 바로 지하철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근처에서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장인 뉴타운 사업이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을 변할지 개발 호재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장이 뉴타운 지역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이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구역부터 총 15구역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는 15구역이 되겠습니다.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월곡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뉴타운이 추진이 안 되더라도 주변에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 지하철역과 도보 1분 거리의 최대한의 그런 직주 근접성을 지하철과의 근접함을 최대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주변의 정비 효과까지도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은 총 면적 187만 미터제곱에 2만 4천여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뉴타운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1구역부터 지금 10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 약 12,0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3구역부터 10구역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지금 형태가 되겠고요. 각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광운대역을 일반 상업 시설들과 복합 상업 시설들로 민자 상업 시설들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만 4천 제곱의 규모로 신설이 되면서요. 민자 역사부지와 물류시설 등을 건설을 하도록 하는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이제 정비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의 정착지로서 삼성역까지 단 2정거장으로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TX C 노선이 광운대역을 통과하게 되겠는데요. 2019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면서 총 사업비 3조 7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노선에 대한
중요도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추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의 1차선을 1개의 차선을 4개의 차선에서 6개의 차선으로 변경을 하고 4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을 하는 지하 고속화도로와 지역 간의 지역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기도 했는데 침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심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침수와의 우려를 위해서 지중화, 지하 사업이 계획 중인데요. 주변에 있는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하화해서 해소를 하면서 지상에는 여의도의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창업시설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1차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복합유통센터로 탈바꿈시키면서 복합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특화산업 및 공공시설을 마련을 하고 상업시설들과 업무 복합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한 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인해서 KTX 노선의 연장과 광역 복합 환승센터의 거점지로서 충분한 지역가치 상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장위 뉴타운의 수혜는 물론이고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창동 역세권 호재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투룸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성북구 상월곡동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2억 3천만 원에서부터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시고요. 전세 임대 시 임대 금액 2억 1,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 예상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임대 월세 시 임대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수익 70만 원에서 90만 원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 대출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셔서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예상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성북구 상월곡동 주변의 투룸으로 들여다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보시면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 023153-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환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똑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